리서치 톡톡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무서운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매물 압박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와 가격의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더 놀라운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며 4,700선에 바짝 다가섰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 섹터는 약간 쉬어가고 있지만은 2차전지, 바이오, 방산, 조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시가총액 1위권 기업들이 섹터별 1위권 기업들이죠. 모두 다 굉장한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코스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오늘도 약간은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코스피 대비해서는 약화된 실적 모멘텀 그리고 수급까지 좀 잃어가면서 양 지수 간에 좀 가격의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저희가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지는 조금 뒤에 끝장뉴스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채권 관련된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안재균 애널리스트와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방송 진행을 하면서 자산 배분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네. 사실 맨날 이제 주식 6, 채권 4의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네. 최근 주식의 성과 대비해서 채권의 성과가 굉장히 아쉽다라는 부분을 많은 투자자들도 느낄 것 같고 전문가들도 느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이 어떻게 좀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이게 원래는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네. 이 부분, 그러니까 각 국가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성장세, 네. 물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펀더멘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주가와 채권이 움직이고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국면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들이 더 좋을 거냐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사실 금리 인상기 이후인 2023년도부터를 좀 보게 되면은 주식 시장은 펀더멘탈 경로에서 좀 이탈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이 좋았지만 더 좋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기업 실적이라고 하는 게 미국 M7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은 IT, AI하고 비교가 되는 거고 거기에 투자에 따라서 기업 실적이 워낙에 좋았던 거고 그 흐름들은 성장하고 물가에서 온전히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았던 것도 맞지만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채권이라고 좀 하게 되면은 기준금리 인상이 좀 나왔었던 건 물가 상승이었잖아요. 네. 펀더멘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6대 4의 이 비율이라기보다는 2023년도 때부터는 사실 주식의 비중을 더 가져가는 측면들이 훨씬 더 성과가 좋았겠죠. 흔히들 이야기를 하면은 6대 4는 전통적인 그렇죠. 주식과 채권을 나눴던 비율이고 약간의 황금 비율처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왔는데 네. 제가 볼 때는 3년 정도 지금 시각에서는 7대 3, 좀 더 과감하게 8대 2로 가져갔었던 분들이 훨씬 더 성과가 좋았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자산 배분 전략까지 제가 여쭤보기엔 그렇지만은 채권 쪽만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중앙은행 기조와 다르게 시장 금리가 이제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현 시점에서 주식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채권은 금리는 안 올리는데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왔으니 채권 쪽의 비중을 좀 높여나가는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채권, 특히 장기 국채 쪽에 글로벌리 금리 상승이 좀 컸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가격이 좀 싸진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요 근래에는 계속 주식이 좋았으니까 상대적인 이제 퍼포먼스가 채권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에 대한 그렇죠. 시각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이 네. 시각에 대해서 조금은 달리 본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주식에 대한 약간의 조금 불안함, 네. 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채권 쪽의 비중을 지금부터 좀 늘려놓으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여서 내 포트폴리오의 안전성을 조금 더 만회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종합을 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제 결론적으로는 아직 채권의 비중을 높일 때냐라고 하면은 채권 전략가가 이런 말 해도 되냐라고 하지만 쉬운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그래요? 얘기는 저는 최소 이번 분기까지는 네. 여전히 글로벌리 주식이 좀 좋을 것 같고 한국으로 한정해서 좀 보게 되면은
국고채보다는 네. 코스피가 조금 더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 대한 우리가 실적을 확인을 하고 올해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포캐스팅을 다시 만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흐름들이 워낙에 괜찮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야, 반도체가 올해도 대장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고 경제도 좋은 상태고 금리 인하가 기대되지 않는 이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채권의 비중을 지금 막 늘려야 될까? 뭐 연중에는 우리가 또 시점을 좀 잡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1분기 특히 이번 달에는 그럴 필요는 좀 없는 것 같다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사실은 이제 채권의 가격이 생각보다 이제 더 낮아진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뭔가를 산다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전망을 가져야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 자체가 워낙 강력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뭐 실적의 함수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주식 쪽의 비중을 좀 유지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채권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 채권의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만한 1월 금통위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대부분 다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글로벌 주요국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대부분 다 또 동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국의 금통위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기준금리 2.50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11월 달에도 비슷했어요. 그리고 향후 3개월 내에 인하 가능성 열기 의견이 금통위원 3명 정도가 제시를 했는데 네. 이 부분도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좋은 거는 맞는데 확실히 지금 상태는 반도체 가격 오름세에 대한 영향이에요. 10월, 11월에 이제 반도체가 수출 증가율이 30% 정도가 나왔는데 네. 물량 증가율은 5%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수출 볼륨 자체가 올라간 거는 맞지만 우리가 물량이 늘어나야 산업 생산이 좋아지고 실질 경제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실질 GDP에 대한 증가율이 올라가게 될 텐데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성장세가 좋아졌다라는 판단을 좀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제가 앞에서 드린 것처럼 반도체 기업들은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그렇죠. 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거시경제는 좋지 않을 개연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생각만큼 좋지는 않을 개연성이 좀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월과 대비해서 성장세가 크게 바뀐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야 환율이라든지 외적 변수 때문에 이제 금리를 뭐 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섹터가 너무 이제 한쪽으로 쏠려서 좋다. 나머지는 그렇게 뭐 온기가 퍼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리 인하에 나서는 시기가 분명히 이제 오게 될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타이밍을 좀 언제로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K형 뭐 성장이다 해서 그렇죠. 양극화 이 얘기를 좀 하게 되고 좋은 산업은 계속 좋은데 안 좋은 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네. 사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골고루 좋아서 올라가는 구도는 사실 많지 않죠. 이상에 가깝죠. 네. 현실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주도주가 있고 그리고 주도 산업이 있고 거기에 대한 테마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확실히 AI가 좀 있고 우리가 뒤늦게나마 반도체가 거기에 편승을 하고 주가가 좋아지는 이 국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산업은 다소 조금 부진한 면들이 좀 있는 것은 맞는데 사실 이 두 부분을 우리가 결부를 해보면 만약에 반도체까지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면은 통화 정책도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겠죠.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반도체가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운영의 여력이 좀 생겼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작년에 우리가 이맘때부터는 한은이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랬었죠. 기준금리 인하를 더 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거기에서는 살짝 벗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에서 그러면 인하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대응이 완전히 사라진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 구도가 6개월 정도 이상이 더 이어진다.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네. 향후 6개월 뒤에도 더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가능성을 소멸을 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6개월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저희는 상반기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생각보다 연말 연초를 오면서 소비 심리가 다소 조금 꺾이는 모습들이 좀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카드 실적액도 주요 8개 업종 우리가 가령 뭐 여가라든지 네. 아니면 소매업 그리고 운송 서비스 뭐 이런 쪽에 대한 카드 실적액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좀 둔화가 돼요. 이 얘기는 민간 소비가 상대적으로 부진에 조금 갈 수 있음을 그렇죠. 좀 시사하는 대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연중에 금리 인하는 한 차례 정도는 더 가능하다라는 시각을 좀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안타깝게도 1분기보다는 2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4분기 성적이 아마 QOQ로 증가율은 역성장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 흐름들을 좀 보면은 올해에도 성장세가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인식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일 모레 있는 금통위는 11월 대비해서는 그래도 약간 조금 비둘기파적인 해석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에 대한 시선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금리의 변동성 하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부분을 바탕으로 시장 금리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연내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고 계시는 스탠스였고 그런데 이제 좀 찝찝한 거는 6개월 정도 보고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시점이 딱 왔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JP모건에서 3분기에 미국은 오히려 25bp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12월 CPI 발표와 함께 근원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오히려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한국은행이 또 환율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민감한 뭐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환율이 또 굉장히 민감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과연 3분기가 됐을 때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죠, 이 부분은? 일단은 JP모건의 의견이 대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소수 의견에 좀 향하고 인상비율을 과감하게 낸 측면들은 우리가 이제 근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거기에서 근거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근원 물가 네. 그리고 셧다운 때문에 물가에 대한 통계 착시가 좀 있다라는 이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 상방 압력이 좀 있다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인상으로 전환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지금에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좀 섣부른 면이 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수가 그런 의견으로 좀 바뀔 만한 부분들은 실제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물가 상방 압력이 현실화가 되는 경우일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미국의 PCE 물가라든지 CPI의 물가 경로는 여전히 2% 중반대까지 하반기에 걸쳐서 내려가는 구도가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네. 이 부분들이 좀 바뀌려면은 민간 소비가 훨씬 더 좋아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감세안이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소비가 더 좋아지는 이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고 네. 고용 시장 역시도 임금 상승세가 조금 더 올라가줘야 되겠죠. 근데 지난주에 고용 지표에서도 봤지만 임금 상승률에 대한 흐름들은 조금 둔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저희는 물가는 하반기까지는 내려가는 경로가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은 굉장히 훌륭한 소수 의견을 좀 주는 것은 맞지만 네. 이게 아직 메이저가 아니라는 측면과 그리고 우리가 따져보니 그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죠. 낮은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면 저희는 아직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인 한국은행의 연내 한 차례 정도의 인하에 대한 뷰는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좀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금리와 그리고 채권 전략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채권 쪽의 수급 요소가 아닐까 판단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 일본의 채권 금리가 급등한 요소 중에 하나가 결국은 채권의 어마어마한 발행 이에 따른 수급 불균형 우려 때문에 일본의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현재 수급 흐름은 어떤지 여전히 뭐 긍정적인 수급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 한국은 국채 시장의 수급은 괜찮아요. 네. 지난해부터 이제 윗비와 관련된 WGBI와 네. 관련되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일부 들어왔을 개연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보시면은 24년도에 월간 평균으로 외국인들은 국채를 3조 원 정도를 샀어요. 근데 작년에는 월 평균적으로 거의 8조 원 가까이 이제 순매수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데 2배 이상이 늘었죠. 네. 그러면 WGBI 편입과 관련되는 수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4월부터 공식 편입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자금이 들어오는 이 과정으로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 둘 다 확장 재정 속에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는 공통점이 있지만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여전히 들어오는 국면인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일본 국채 장기 국채 금리 쪽에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선거 정치에 네.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좀 커진 부분들이 그렇죠. 있죠. 우리가 작년 이맘때는 사실 우리나라도 정치 불확실성이 높았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에 대한 위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정권이 바뀌느냐, 그러니까 조기 대선으로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렇죠. 길목이 있었기 때문에 환율도 높았고 CDS 프리미엄도 불안감이 좀 있었죠. 물론 막 급등하진 않았지만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지난해 6월달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정치가 다소 좀 안정되는 흐름들은 상대적으로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기 국채 금리가 일본처럼 올라갈 개연성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을 보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지금 한국은 수급이라든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라든지 정치에 대한 환경에 대한 상대적인 안정 등을 좀 고려를 할 만한 긍정적인 요인들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채권 시장에서 강력한 이제 자금의 뭐 채권의 발행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갑작스럽게 뭐 금리를 뛰어 올리거나 이럴 만한 부분보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흡수할 수 있는 수요 체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지금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뭐 수급 요소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결국 이제 주식과 채권의 투자 전략 이러한 부분 쪽에서 아니 주식 시장이 이렇게 좋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냥 이제 채권을 뭐 덜 사는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 쪽에 대한 비중을 줄여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채권에 대한 매도 압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 지난해 4분기 때부터 채권 시장에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화제 중에 하나인 거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급등을 했잖아요. 작년 그렇죠. 4분기 때도 사실 하반기 내내 그랬고 그러한 상태에서 채권형에 대한 펀드 자금에 다소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연말에 좀 관찰이 됐어요. 6조 원 정도가 감소를 했고 주식형 쪽으로는 이제 보면은 거의 8조 원 이상 정도가 늘어난 부분들이 있죠. 자금에 대한 머니 무브가 있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이렇게 좋으면 채권에 관련된 투자 자금이 빠지고 그러면 채권형 펀드에서 자금이 빠지기 때문에 운용사들이 수급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4분기 때는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채권형 펀드 내에서도 종류별로 좀 살펴를 보면은요. 회사채하고 일반채 쪽에 펀드의 자금 규모 감소가 가장 컸고요. 초단기채, 즉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단기 자금으로 운영하는 쪽에 대한 자금이 가장 크게 빠졌던 이 측면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원인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4분기 때 주식이 좋았었던 측면에서 채권 투자에 대한 선호가 낮아진 건 맞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변화됐었던 측면도 좀 있었기 때문에 단기 자금에 대한 금리가 좀 올라갔었던 측면에서 초단기채 쪽에 대한 펀드 자금이 빠졌다라고 좀 보게 되면은 지금에서는 금리 인상이 우려되는 단계는 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금 이탈은 조금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위험 자산 내에서도 머니 무브가 좀 나오는, 즉 회사채 쪽에서는 일부 조금 타격은 좀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 때 반발에 대한 심리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뭐 이게 5,000피, 6,000피까지 가면 참 좋겠지만 일방향으로 가는 부분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채권형은 국공채 펀드 중심으로는 자금에 대한 흐름들은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FCI, 즉 금융상황지수하고 통화정책 간의 이제 흐름들을 좀 봤는데 가운데가 이제 실질 주가예요. 이게 올라갔을 때 주가가 좋아서 금융환경이 완화적으로 갔을 때입니다. 사실 그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냐? 별 상관이 좀 없어 보여요. 우리나라는 주가 때문에 금융환경이 완화적이라고 해서 통화정책을 바꿨었던 사례는 없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선진국이나 연준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문제들인데 뭐 연준도 사실 그런 면들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페드 푸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은 주가가 좋다라고 해서 통화 정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땐 채권형에 대한 펀드 자금이 급격하게 빠지는 등을 걱정할 단계는 좀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의 전반적인 흐름들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봤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시장의 채권 수급과 관련된 부분 쪽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채권 시장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지만은 사실 주식 시장이 너무 좋아서 맞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채권 전략을 펼치기가 좀 애매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분명히 이제 한쪽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반발 매수에 대한 심리가 나타나는 것이 금융시장의 자금의 흐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채권 투자에 대한 타이밍 한번 기다려보면 좋으실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안재균 애널리스트와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